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의약품의 보고, 자연 천연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연물이란 무엇인가 알아봤고요. 천연물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천연물 현황,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전주기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연물 연구의 국내외 동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제4차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 계획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물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4년 FDA의 천연물 의약품 규정 마련 이후에 3개의 천연물 의약품이 허가가 되었고요. 시장은 연평균 8.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연물 고유의 기술적 한계로 2016년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천연물 의약품 활성 성분 규명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하고 치료, 일관성, 안전성, 유효성 규제는 강화하여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요, 천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입니다. 유럽 내에서는 10년 이상 사용되어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거나 최소 30년간 약용으로 검증된 경우 전임상 시험 면제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럽에서 사용 예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연물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여태까지 개발되어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시장을 오히려 확장하는 추세로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천연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이라고 해서 중의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연평균 8.5%의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투유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개똥쑥에서 분리된 성분 알테미신을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한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었죠. 아마 천연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나아가야 할 지향점으로 생각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천연물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연물 신약의 용어가 사라지는 등 시장의 위축으로 주요 제약기업의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개발하고 있는 숫자인 파이프라인이 많이 감소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천연물 신약에 대한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개발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국내 몇 개 기업에서 해외 임상을 하고 있거나 완료된 상황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준의 연구 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실제로 30개의 국산 신약 중에 생산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제품들은 6개인 반면에 천연물 신약은 개발된 8개 천연물 신약이 6개가 100억 원 이상의 생산액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어 그 매력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는 2016년부터 글로벌 기준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량 대비 90% 성분 규명이라든지 다중 성분에 대한 작용기전 분석 노력, 스크리닝법의 다각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연물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제도적,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기업 또한 식품기업이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마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0년 시장 규모가 5조 원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고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과 일반 식품의 중간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의 보고이지만 무언가 굉장히 복잡하고 개발하기 어려운 천연물인데요. 이런 천연물을 잘 개발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천연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약품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전주기 연구라고 하였었는데요. 이런 전주기 연구의 각 요소 기술을 개발해서 그 토탈 솔루션, 즉 전주기 데이터를 완성하는 것이 글로벌 식의약품 산업화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는 3개의 센터가 각 전주기 요소 기술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 산채류로부터 눈에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녹내장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증가하는 안구건조 연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토종 산채류로부터 벌개미치라고 하는 산채류가 눈에 매우 좋은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천연물 소재연구센터에서는 산채류 중에 벌개미치가 매우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 이를 천연물 인포메틱스 센터에서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좋은지를 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생산을 하려면 재배법의 확립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 그 재배법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 즉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기업의 기술 이전하고 산업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의 천연물 연구 현황은 어떨까요? 강원도 웰리스 식품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87%로 성장 추세에 있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DMZ, 백두대간, 동해안을 전국 생물종의 약 15.6%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요. 전국 식물의 43%가 강원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이 보고되어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이약품 개발에 매우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 계획에 의하면 강원도의 지역혁신 전략 산업 중 바이오 헬스 분야가 1위로 가장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강원 지역 웰리스 식품 시장은 지역 대표 산업 중에 가장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최근 강원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바이오 산업 성장세를 반영하여 천연물 바이오 소재, ICT 융합 헬스, 세라믹 복합 신소재의 3대 산업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천연물 연구에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며, 이런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활용하여 대표 산업인 천연물 소재 개발,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천연물 전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강원도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연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33년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천연물 의약품,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연물 전주기 연구 플랫폼을 강화하고 미래의 연구 분야인 데이터, AI 기반의 디지털 천연물 연구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탑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발전은 곧 천연물 과학의 발전과 같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잠시 주춤하고 있는 천연물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우리 강원도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응원, 정책적 지원까지 겸한다면 천연물 연구의 재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천연물연구소의 정상훈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